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탄핵 정국 8일째인 어제도 정치권은 아주 사나운 폭풍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일부 관리들은 의회의 탄핵 조사에 저항을 하면서 맹렬하게 의회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화이트하우스의 교육 대표부 대사인 피터 나브로는 하원의 탄핵 시도가 쿠데타 시도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의회 소위원장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의회가 증언자로 내정된 국무부 증인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여기에 대항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는 국무장관이 오히려 증인들을 겁주고 있다는 반론을 펴면서 피차 간의 가시돋친 논쟁을 종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정됐던 국무부 관리들의 의회 청문회가 일부 지연되고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일로 예정이 된 유크레인 특사 커트 볼커의 청문회는 예정대로 계속이 됩니다. 이 볼커 대사가 바로 지난 7월 25일 대통령들의 통화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유크레인 대통령을 방문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또 그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절친이고 트럼프와는 별로인 사이여서 사임까지 했고 그가 과연 의회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지에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대결처럼 되어가고 있는 탄핵 정국, 어떤 상황인지, 또 행정부 관리들의 저항은 어떤 것인지, 의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엊그제는 텍사스주에 있는 메가처치의 목사이고 팍스뉴스의 고정 출연자인 로버트 제프레스 목사가 만일 트럼프가 탄핵이 되면 밀란 또는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을 했었는데 어제는 화이트하우스의 무역 대표부 대사인 피터 나브로가 팍스뉴스에 나가서 한 말은 민주당 하원의 탄핵 조사는 attempted 쿠데타 시도라고 공격을 한 이후에 그들은 스탈린 수하의 비밀 경찰국장이었던 소련의 베리아를 나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베리아라는 인물은 강간범이고 스탈린의 그 피비린내나는 숙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탄핵 정국의 폭풍우 속에 어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하원의 외교분과위원회, 정부감독위원회, 3개위원회가 탄핵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이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한 말은 그대들이 국무부 직원 증인들을 위협하면서 겁주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5명의 증인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예정된 대로 증언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원은 증인들의 증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탄핵조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국무부 장관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원의 3개 소위원회가 예정했던 5명의 증인 조사는 지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증인 5명 중에 커트 볼커 특사의 증언은 내일 예정대로 실시가 되지만은 유크레인 대사였던 마리아 유바나고비치의 증언은 오늘에서 다음 주 11월로 연기가 됐고 나머지 일정은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폼페이오 장관의 저항 이후에 국무부의 감사실장이 의회 스태프들에게 긴급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이 접촉에서 감사실장이 무엇을 요구할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하원 3개 위원장이 국무부 부장관 존 셜리반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탄핵 조사와 관련된 증인의 출두라든가 서류 제출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폼페오가 바로 고발자의 주장에 따르면 7월 25일 대통령들의 통화에 현장에 있었고 통화 중에 말을 거들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는 어제 자신의 변호사를 따로 선임을 하고 자기 방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보고서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의 통화 내역에는 줄리아니가 개인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크레인과의 컨택 퍼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국무부 대변인은 볼커 대사가 줄리아니 변호사를 유크레인 보좌관의 상대역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시작했는데 부위원장인 로버트 멘데스 민주당 뉴저지 의원인데 펜스 부통령 그리고 릭 페리 에너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오는 금요일까지 유크레인과 관련된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 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답변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 마이크 폼페오가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의회 증언을 거부하면 어떡할 것인가? 불행하게도 이 룰북의 규정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규정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언감생신 감히 의회가 요구를 하는데 장관이 거부할 수 있냐 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설명한 한 가지 강제 방법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Inherent Contempt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종의 의회 모욕죄인데 이 경우에는 의회가 거부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든지 또는 제일에 감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의회는 제일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DC 감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주 장기간 동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탄핵보다 더 극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부정적으로 자극할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내 신참 의원들 중에 7명이 군대 또는 CIA 등의 복무 경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정치적으로 큰 도박일 수도 있고 이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도 알고 폼페오 장관도 물론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유크레인 스캔들과 연관이 있는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의회 증언이 막히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의회 진술을 보이콧하고 나선 것인데 조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하원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통해 하원 외교위원회가 증언을 요구한 국무부 전 현직 관리 5명은 의회 요청대로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3개 상임위 위원장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조사를 쿠데타라고 명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매일 점점 더 많은 것을 학습하면서 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탄핵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탄핵 조사 의도를 국민들의 힘, 그들의 투표, 자유, 수정헌법 2조, 종교, 군, 국경장벽,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한 권리를 앗아가려는 의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서는 탄핵 조사 핵심인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겨냥해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백악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중미 이민자 다리에 총을 쏠 것을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어제 백악관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민자의 다리를 쏘아야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NYT 소속 기자 마이크 셜과 줄리 헐시펠드 데이비스가 오는 8일 출간할 국경전쟁, 트럼프의 이민자 공격을 각색한 것입니다. NYT는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에 전기가 흐르도록 하거나 사람의 살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 뾰족한 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현지 시간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4일과 5일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선 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게 다소 이례적일 수 있고, 반면에 임박한 실무 협상을 겨냥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미북 실무 협상을 사흘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도 발사 직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카고의 주요 3개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사노조를 비롯한 공원국 노조, 건물관리 및 보안노조는 일제히 파업을 결의하고 이달 중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원 3만 5천 명을 갖고 있는 교사노조는 오늘 파업 시기를 확정할 예정인데 파업 예정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고층 오피스 빌딩이 내년에 완공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타워 55층 빌딩은 110 놀스 웨커 드라이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빌딩은 높이 815피트로 1990년대 지은 프루덴셜 빌딩 995피트 이후 30년 만에 최고층입니다. 오드필드몰 침입 파괴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행위는 교통사고였고 테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의자의 변호인 측은 그가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며 이 사고도 그의 정신병력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범행 10시간 전에 이 쇼핑몰의 내부 지도를 124번이나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사전 범위가 있는 테러 행위라고 기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오늘부터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63도, 밤 최저 60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오후 들어 일부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64도, 밤 최저 48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51도. 토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낮 최고 62도, 밤 최저 50도입니다.